자, 화장품의 유통기간, 유효기간, 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면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죠. 화장품 그 패키지 용기나 혹은 포장지 혹은 상자에 뭐 개봉 후 사용기간, 뭐 언제 제조가 언제 되었는지, 뭐 제조 후 근데 그게 제품마다 또 달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얼마큼 써야 언제까지 써야지 피부에 안전한지, 그리고 사용 기간 후에 유통기간 명시되어 있는 유통기간 후에 지나서 쓰면 얼마큼 피부에 안 좋은 어떤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혹은 또 제품마다 다르긴 한데 특히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여름에 자주 더 많이 구입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또 여름이 지나고 겨울 되면 또 뭐 외출을 많이 안 하거나 이러면 또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많이 사놓고 자주 사용하지 못해서 유통기에 쓰여 있는 표기되어 있는 그 기간을 훌쩍 넘어버리는 경우 있는데 그거 계속 써도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왜 거기에 그렇게 화장품 제품마다 쓰여 있겠어요? 그건 지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또 소비자들이 사용하다 보면 또 그렇게 그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들도 부득이한 있고, 그러다 보니 버리기 아까우니까 과연 이가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이제 가장 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쓰여져 있는 대로 쓰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거는 뭐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칼같이 하루 지나면 유통기한 지난 우유, 두부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 있는가 하면 또 열흘 괜찮대, 일주일 괜찮대, 하루 괜찮대 이러고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주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냉장고에서 꺼내서 컵에 따라 마시고 컵에 따르자마자 바로 냉장고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우유를 보관하면요, 조금 더 길게 마셔도 사실 건강에 그다지 이렇게 해 안 끼치게, 그리고 마셨을 때 어떤 거북스러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렇게 보관하면서 마실 수 있잖아요. 화장품도 유사합니다. 예, 유사해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사용 후 기간, 유효 기간, 유통 기간, 제조년 날짜, 제조 후에 몇 년,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 때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혹시 고가의 제품이나 그럴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내가 평소에 어떤 식으로 제품을 관리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품은 상대적으로 빛과 열과 습도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한 그런 성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분들, 특히 비타민군이라든지 이런 빛과 열과 습도에 굉장히 약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또 보관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온도를 어떻게 하라든지 아니면 냉암수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내가 그것을 지켜서 제품을 보관해야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중요한 체크 포인트이고요. 그렇게 본인이 잘 지켰을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화장품 관계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연구원분들은 화장품을 출시 이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와 시험 절차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이 항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사용법을 준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보관을 소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펙트럼을 최대한 넓히도록 그렇게 유효기간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매우 그 가혹한 실험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관 방법이나 사용법을 잘 준수했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쓰셔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만 무방합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또 케바케인 게 매우 피부가 예민한 민감한 분들이 있고, 또 샘플 상관없이 그냥 아무거나 막 써도, 비누도 아무거나 막 쓰고 여럿이서 함께 막 쓰는 거 쓰고
혹은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테스트하는 거 막 이렇게 해도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 피부 자체가 좀 결이 거칠고 두꺼운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저항성이 좋은, 높은 그런 피부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피부 타입과 피부 타입이 항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부 타입은 항상 나의 어떤 심신의 상태에 따라서 또 외적인 변화,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내적인 그 변화에 따라서 항상 변해요. 그래서 아주 나의 피부 상태에 대해서 잘 체킹을 하고 있고 그 체킹한 상태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적용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늘 항상 그거를 왜냐하면 뭐 아무리 유명한 뭐 교수 혹은 뭐 뷰티 전문가한테 물어본들 그 사람이 내 피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선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선크림 같은 경우에 바르는 것이 특히 또 두껍게 바르는 것이 수시로 발라주는 것이 아주 높은 지수의 그 선크림을 한 번 바르는 것보다 더 좋다고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름철에 쓰고서 혹은 뭐 해변에서 쓰고 차에다가 놔두고 이러면 온도 변화가 엄청 심하잖아요. 특히 차는 더 온도가 훨씬 더 낮에 햇빛이 들었을 때 훨씬 뜨거우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쉽게 분리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선크림 이렇게 쭉 짜면 뜨거운 데 있다 나온 애들 보면 기름부터 쭉 나오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료를 쓰는 게 이게 고체 입자예요. 그래서 물과 이 보습 성분의 어떤 수성 성분과 또 다량의 그 기름 성분과 오일 성분과 이 고체 입자들을 잘 분산시켜야 되는데 쉽게 잘 분리가 되거든요. 특히 열에 많이 취약하고요. 빛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아마 뭐 식물성 오일을 사용했을 경우에 그 들어가는 성분 어느 중에요. 그러면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 분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향을 맡았을 때 이미 그 기름 냄새가 막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쓰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명시되어 있는 유효기간, 유통기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게 색조 화장품이냐, 기초 화장품이냐, 아니면 기능성 제품이냐에 따라서 특히나 기능성 제품인 경우에는 그 유효 성분들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는 본인의 보관 방법이 어떠하냐를 체킹을 해서 좀 이렇게 유동성 있게 사용을 하시는 이러려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정합니까? 내가 어떠한 화장품 쓰는 기준을 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기준은 가장 처음은 본인의 피부 타입과 본인의 피부 생리의 어떤 그 사이클과 변화에 대한 그런 민감성을 본인이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랑 하나씩 짚어가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화장품의 유효기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원리원칙을 지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본인의 보관, 사용법이 어떠한지를 늘 체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적용하는 그런 그 약간 유동성 있게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